사람 속마음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엔 천사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겉으론 미소 짓고 친절하지만 뒤에선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들 놓치지 않고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5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요. 처음엔 정말 인품이 좋아 보이던 동료가 승진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리석게도 사람이 변했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못 봤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갑자기 냉랭해지거나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니거나 자식처럼 생각했던 후배가 배은망덕하게 굴거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만 듣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감동받으면서 터득한 정말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와 철학자들의 지혜까지 더해서 정리한 거니까 정말 믿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진짜 속마음이 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알면 좋은 사람들과만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미리 걸러내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만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소중한 능력이죠. 첫 번째는 옷차림을 보는 방법인데 단순히 비싸게 입었나 저렴하게 입었나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버릇인데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만 봐도 성격을 다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권력을 가졌을 때의 변화. 네 번째는 약속에 대한 태도. 5번째는 남이 잘 될 때의 반응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실수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씌워주세요. 그럼 첫 번째, 옷차림을 통해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데 옷 한 벌로도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옷차림부터 보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비싸게 입었으면 좋은 사람이고 허름하게 입었으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옷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옷을 입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는 항상 구김진 셔츠에 때 묻은 바지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회사 사장님이나 동네 이장님 같은 분들 앞에서만은 말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엔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센스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죠. 첫째, 평소 스타일의 일관성을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옷을 바꿔 입지만 기본적인 정갈함은 항상 지키죠. 반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 상황에 따른 옷차림 변화를 유심히 보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만 갑자기 멋부리고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타인을 의식한 변화 여부입니다. 특정 사람 앞에서만 과도하게 꾸미거나 반대로 너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주의해야 해요.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만 갑자기 깔끔하게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평상시에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요. 가게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도 안 하거나 후배들한테 막말하거나 그런 식이죠. 그러다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나타나면 갑자기 180도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여러분을 우대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려워지거나 힘이 약해지는 순간 바로 등을 돌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갈아타겠죠.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요. 물론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와 외출할 때가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갈함은 항상 유지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옷차림에서도 드러나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꾸미고 과시하려는 목적보다는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옷을 선택해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깔끔한 셔츠에 다림질 잘 된 바지를 입고 다니세요. 비싸지 않아도 항상 정갈하게요. 그런데 그분 앞에 누가 와도 똑같아요. 저 같은 후배든 회사 사장이든 동네 아이들이든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옷차림 관찰의 핵심 포인트. 결국 옷차림을 볼 때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옷차림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옷차림에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옷차림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는지,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과 있을 때와 강한 사람들과 있을 때 차이가 큰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버릇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말버릇은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말버릇에서요. 말버릇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의식적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해도 평상시 습관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말버릇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버릇은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났었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누구랑 아는 사이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언뜻 보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어서 계속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알아? 이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성취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작은 일들도 부풀려서 자랑하고 다니신 거였죠. 이런 분들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여러분을 치켜세워 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되기 시작하면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자기가 도와줘서 된 거라고 우기거나 그럴 거예요. 위험한 말버릇, 두 번째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 그거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아예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릴 거예요. 위험한 말버릇, 세 번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굳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가짜 겸손한 사람들은 입으로만 겸손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심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 좀 봐줘, 나한테 관심 가져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계속 관심을 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네 번째는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 좀 찐 거 아니야? 요즘 머리 많이 빠지네.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놀리는 농담을 자꾸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농담이야, 농담하면서 웃어넘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위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더 심한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때 말했잖아.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죠. 둘째, 자기 자랑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요. 셋째,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농담을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말만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자주 해줘요. 말버릇 관찰의 핵심. 결국 말버릇을 볼 때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죠. 좋은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기분 좋게 해줄지 먼저 생각하고 말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기분, 자기 욕구만 생각하고 말해요. 세 번째, 신호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진짜 모습.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권력을 가졌을 때의 변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힘이 없을 때는 착한 척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참고, 비굴하게 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죠. 하지만 힘을 가지는 순간, 진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인격적이던 사람이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직장에서의 변화예요. 평사원일 때는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사람이 팀장이나 과장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부서에 정말 착하고 성실한 후배가 있었어요. 항상 먼저 인사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들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친구 참 좋다 했죠. 그런데 그 후배가 승진해서 저희보다 높은 자리에 가게 됐어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한테는 반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회식 때도 혼자서만 떠들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힘이 없어서 숨기고 있었던 거지.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숨어있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남을 잘 도와주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면 갑자기 거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이웃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꼭 보답하겠다고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도와줬던 이웃들을 만나도 시큰둥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때 그거 도와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원래 마음속에 내가 잘나면 남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그걸 숨기고 있다가
힘을 가지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정말 작은 권한만 가져도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반장 정도만 되어도 갑자기 목에 힘주고, 아파트 동대표만 되어도 다른 주민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작은 권력에도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노인회에서 총무를 맡게 된 분이 계세요. 원래는 조용하고 겸손한 분이었는데 총무되고 나서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의견 다르면 화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힘을 가져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죠.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임원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후배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고 회식 때도 가장 늦게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시고 그래요. 한 번은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힘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지. 내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 사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3가지 상황을 유심히 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무언가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됐을 때예요. 동호회 회장이든 계모임 총무든 아니면 그냥 모임의 대표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둘째,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됐거나 복권에 당첨됐거나 상속을 받게 됐거나 할 때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셋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할 때예요.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칭찬을 많이 받게 되거나 주변에서 대접받기 시작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진짜 인품의 기준. 결국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요. 힘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똑같이 겸손하고, 똑같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죠.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약할 때는 비굴하고, 강할 때는 거만하고, 그런 식이죠. 앞으로 사람을 사귀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작은 권한이라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꼭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제 4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에 대한 태도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약속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담고 있거든요.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당신이 소중하니까 내 시간을 내서 만나겠다는 뜻이고, 약속을 어긴다는 건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당신은 뒷전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약속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위험 신호 1번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 1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 다시 잡아요.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정말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습관적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약속을 잡으면 10번 중에 서너 번은 취소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머리 좀 아파서요.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겨서요. 날씨가 안 좋아서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약속을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기존 약속은 언제든지 취소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였죠. 이런 분들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의지하고 싶을 때, 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하면서 등을 돌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약속을 잡아놓고 나중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인간관계를 손익계산으로 따져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선택하는 거죠.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 모임 약속을 다 받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어디가 더 나을까 하면서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약속들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면서 취소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옵션 중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버릴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어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시간 날 때 한번 뵈어요. 이런 말은 잘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약속은 안 잡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약속은 잡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 슬그머니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해놓고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그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들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어요. 그냥 당장 거절하기 싫어서 또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일단 말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과 시간 보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해요. 상대방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한 번 약속하면 웬만해서는 지키려고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할 때는 미리미리 연락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죠.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으세요. 한 번은 어르신, 나이 드시면 시간 맞추기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세요? 물어봤더니 약속이라는 건 상대방 시간을 빌리는 거야. 남의 시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하시더라고요. 작은 약속에서 보이는 큰 인품.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작은 약속들이에요. 대단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중요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차 한잔 하자는 약속, 산책하자는 약속,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작은 약속일수록 더 신경 써요. 별거 아닌 약속이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약속이라도 상대방이 시간을 내준 건데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나 이렇게 계산부터 해요.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면 쉽게 취소하거나 연기하죠. 약속을 통해 보는 미래의 신뢰도. 약속에 대한 태도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기도 해요. 지금 작은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에서 믿을 만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약속은 작은 거지만 신뢰는 큰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찰하시면 될까요? 첫째, 처음 몇 번의 약속을 유심히 보세요. 시간에 맞춰 나오는지, 미리 연락하는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약속을 취소할 때의 태도를 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취소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취소하는 건지 구분해 보세요. 셋째, 새로운 약속을 제안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받아주는 건지 느낌이 와요. 기억하세요.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바로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것만큼 사람의 진짜 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동정심 때문에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평범할 때는 별로 감정이 일지도 않죠. 하지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때야말로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숨어 있던 진짜 감정들이 튀어나와요.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정말 적나라해요. 진짜 마음씨 좋은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만 속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질투와 시기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패턴은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면 처음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즘 그 사업이 좀 힘들다던데. 아무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니 벌써 한계가 보이네. 이런 분들의 심리가 뭘까요? 처음에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축하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아는 사람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요즘 대학이 예전만 못하죠. 그 대학도 옛날만큼 인기 없어요.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세상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패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비꼬는 톤으로 말하는 거죠. 그분 참 복 많으시네요. 세상에는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겠다. 나도 그런 운이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호들갑이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불만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정말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을 거예요. 항상 뭔가 트집을 잡거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세 번째 패턴은 남의 성공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죠. 아,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 더한 걸 해봤거든요. 저희 집 누구누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더 대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성공담을 듣는 순간부터 자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왜 위험할까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어본 일인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 성공을 못마땅해 하던 분이 있었어요. 항상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별거 아닌데 호들갑이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로 칭찬을 받게 됐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되시기 바라요. 이런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해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남의 성공에서 자극을 받아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분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후배들이 성공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성공한 후배들을 보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잘 되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고 하시거든요. 결국 남의 성공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줘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남의 행복도 자기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 되면서 더욱 중요한 게 젊은 세대들이 성공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어른다운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도 대견해하고 축하해줘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고생도 안 하고 쉽게 성공한다면서 불만을 표해요. 누군가 승진했을 때, 누군가 돈을 벌었을 때, 누군가 자식이 잘 됐을 때, 누군가 건강해졌을 때,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질투와 시기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 옷차림을 볼 때는 옷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상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두 번째, 말버릇에서는 자기 자랑, 남의 말 끊기, 가짜 겸손, 무례한 농담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세 번째,
작은 권력이라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약속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남이 잘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다섯 가지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착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해도 이런 순간들에서는 진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어요. 특히 권력을 가질 때, 약속을 할 때, 남이 잘 될 때, 이런 순간들에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튀어나오거든요. 아무리 의식적으로 조절하려고 해도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려요.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든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먼저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약속을 소홀히 하거나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동시에 상대방도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옷차림을 보고 있으면 상대방도 내 옷차림을 보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말버릇을 관찰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내 말버릇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신호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나는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나? 나는 권력을 가질 때 어떻게 변하나? 나는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나는 남이 잘 될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죠. 정말 깊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실 때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6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예요. 젊을 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말 잘하고 잘생기고 옷 잘 입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좋은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은 간단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남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권력을 가져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저절로 멀어지고요. 왜냐하면 서로 맞지 않으니까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당부.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의심하거나 경계하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정중한 옷차림을 하고 좋은 말버릇을 가지고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자,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처음 저희 지혜담 채널에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